자, 첫 번째 사회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 이전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살펴볼 건데요. 그걸 살펴보기 앞서서 간단한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겠지만 지구의 나이는 약 46억 살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인류가 등장한 시기는 몇 년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대략 400만 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도 발전하지 않았고 의료기술도 발전하지 않았던 당시 시대, 힘이 약한 인간이 지금까지 생존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직립보행이 가능해지면서, 다시 말해서 두 발로 설 수 있게 되면서 손이 자유로워졌죠. 자유로워진 손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은 도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도구를 활용하게 되면서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회 첫 시간에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로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시대와 문자가 만들어진 이후의 시대를 이야기할 때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선사시대 같은 경우는 문자로 남겨진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에 어떤 도구를 썼느냐를 기준으로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선사시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것은 제가 간단하게 기록해 놓은 연표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시대를 구분을 할 때 기원전, 기원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원전, 기원후를 영어로 쓰면 BC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독교를 기준으로 예수가 탄생하기 전과 예수가 탄생하기 후로 시대를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fore Christ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고요. 요거를 숫자를 셀 때 기원 후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를 기준으로 예수 탄생을 기준으로 1년, 2년 쭈쭈쭉 해서 2000년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거고요. 그리고 기원 전으로 갈 때에는 예수 탄생과 가장 가까운 때가 1년, 2년이고 점점 멀어질수록 숫자가 커지는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70만 년 전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우리가 보통 여기 나와 있는 고조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고조선이 만들어진 2333년, 기원전 2333년 전에 우리의 시작 역사를 보고요. 대충 이 기간이 한 2000년, 2300년 정도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기간 한 2000년 정도의 기간이요. 올해가 2021년이니까요. 2000년도의 기간까지 대충 합치면 4300년 정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5000년이 조금 안 되는, 만년이 조금 되지, 만년의 반이 되는 반만년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대 구분을 한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구를 무엇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돌을 사용하는 석기시대, 그리고 청동기를 사용하는 청동기 시대, 그리고 철기 시대로 나뉜다. 청동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우리가 사회 첫 시간에 배우는 고조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여러 나라들, 나중에 교과서에서는 자세하게 다뤄지지가 않지만 마한, 진안, 변한 이런 나라들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또 가볍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역사로 기록된 시대를 좀 살펴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그리고 제가 이걸 잘못 기록해놨는데 고구려 백제가 아니고 요거는 신라로 바꿔야겠죠. 네,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조금 작은 나라로 삼국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가야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막 얘네들이 또 열심히 싸우다가 또 통일을 이루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는 통일신라하고 발해가 있고요.
그 이후에 고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초선, 그리고 대한제국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조금 암울했던 우리의 기억인 일제강점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흐름이 연결이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사시대 중에서 먼저 구석기랑 신석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 선사시대를 살펴볼 때에는 어떤 유물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기억을 할 때 요거를 기준으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디에서 자는지 의식주를 기준으로 기억을 하면 어느 정도의 내용은 다 다루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구석기 같은 경우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느냐 사냥을 해서 동물이나 물고기 뭐 이런 것 등을 잡아 먹었고요. 그리고 채집 떨어지는 과일을 먹거나 열매를 먹거나 이런 식으로 먹을 것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집과 사냥이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열심히 사과를 따 먹었고 주변에 있는 물고기를 열심히 잡아 먹었어요.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을 해야 하다 보니까요.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어려웠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살 공간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동굴이었습니다. 어딜 가도 동굴은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동식 생활을 했고 집을 한 곳에 지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동굴을 옮겨 다니면서 살았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기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선생님 이때는 뭐 입고 살았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냥을 했잖아요. 그럼 사냥하게 되면 이제 먹고 남은 동물들의 가죽이 있겠죠. 그런 가죽들을 가지고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사용했던 도구를 좀 살펴볼까요? 이 당시에 사용했던 도구는 가장 대표적인 거로 주먹도끼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주먹 모양으로 생긴 도끼인데요.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래쪽으로 가면 이 친구가 바로 주먹도끼입니다. 이렇게 딱 내리쳤을 때 돌이 이렇게 조각이 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잡아먹거나 죽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돌들의 특징을 우리는 뗀석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뭔가가 어떤 조각이 떨어져 나가서 이제 만들어진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거 말고도 뭐 긁게, 찢게, 찌르게, 쓴배 찌르게 이 친구들도 역시나 뗀석기의 대표적인 얘들이다, 유물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주먹도끼 같은 걸로 이렇게 동물을 이렇게 내리찍거나 무언가를 이제 뭐 쪼개서 먹었는데요.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작고 날쌘 짐승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던져가지고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결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던져서 동물을 잡는 식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쓴배찌르기가 나오게 된 게 아닐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석기에 의식주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도구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신석기로 좀 가볼게요. 자, 신석기의 가장 큰 변화다라고 한다면 여기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이 농사가 가장 큰 변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별표예요, 별표. 신석기 시대에 와서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이걸 거두어 들이면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됐어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기르고 있던 식물들이 잘 자라는지 살펴도 봐야 될 거고 거두어 들이기도 해야 될 거고 이동하면서 사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을 해서 살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정착을 해서 살기 시작했을 때 어떤 모양의 집을 만들었을까를 물어본다면 여기 나와 있는 옴집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옴집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옴집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 옴집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단면으로 살펴보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움푹 파여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불을 지폈던 흔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볏짚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위에 이렇게 지붕처럼 이렇게 씌워놓은 삼각형 모양을 씌워놓은 이런 형태가 옴집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과는 조금 다르게 반지하에 집이 있었구나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집들을 어디 근처에 만들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 근처에다가 집을 많이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농사를 짓는데 물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생활하는데 물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이런 게 편했기 때문에 강가에 이렇게 집을 지어서 살았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정착해 살면서 이 사람들은 동물을 키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축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를 고민해 본다면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바로 이 가락바퀴라는 거예요. 가락바퀴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동그래가지고요.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막대 같은 걸 이렇게 끼운 다음에 얘를 돌돌돌돌 돌려서 여기다 이렇게 실을 감아가지고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락바퀴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은 실을 이용해서 뭔가 만들어서 입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도구를 사용했느냐를 살펴본다면 신석기에는 우리가 아까 주먹도끼, 뗀석기를 이용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갈아 만들어서 조금 더 뾰족하게 매끈매끈하게 생긴 도구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간석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간석기의 대표적인 예는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요 갈돌. 곡식을 갈거나 도구들을 이렇게 가는데 쓰용했던 갈돌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물들을 잡는 데 사용했던 화살촉. 아까랑은 다르게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뾰족했던 거와 다르게 굉장히 매끈하게 다듬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석기, 신석기 때 사용했던 간석기의 대표적인 예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곡식들이 많아졌을 거예요. 남는 곡식들을 어딘가에 담아놔야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릇이 만들어졌어요. 그 그릇은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자, 무늬를 보니까 빗살 무늬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빗살 무늬 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근처에 이 무른 흙 사이에 이렇게 토기를 끼워 넣고 여기 안에다가 곡식이나 열매 등을 넣어서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신석기, 돌을 이용했던 석기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청동기를 사용하는 시대가 옵니다. 청동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전에는 지배하는 자와 피지배자가 나뉘어지지 않는 평등한 사회였다면 이제는 계급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배자와 지배를 당하는 자가 존재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이런 계급의 등장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비파형 동검입니다. 길쭉하고 뾰족하고 번쩍번쩍이는 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바로 비파형 동검이거든요. 비파라는 악기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약간 녹이슬어서 이런 모습이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번쩍이는 멋진 모습이었을 거예요. 첫 번째 계급사회 출현에 대한 증거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비파형 동검이고요. 두 번째로 또 번쩍이는 거 굉장히 좋아했나 본데 두 번째로 번쩍이는 거는 거친 무늬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이렇게 동그래가지고요. 뒤에 이렇게 막 이렇게 무늬가 있는 그런 거울이에요. 당시에는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 반짝반짝해서 얼굴을 비춰볼 수 있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계급사의 등장을 증명하는 증거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인돌입니다. 네, 지배자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커다란 돌을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겠구나, 계급이 있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나 벼농사를 했어요. 우리 석기시대에는, 신석기시대, 구석기시대에는 돌을 이용해서 도구를 만들어서 농사를 지었죠. 그리고 철기시대에는 당연히 철기를 이용해서 벼농사를 지었을 거예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청동기 시대에는 어떤 걸로 도구를 만들었을까요? 청동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동기는 굉장히 값비싼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시골에 갔는데 할머니가 막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호미로 땅을 파고 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동기로는 농기구를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았고요. 여전히 돌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했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사용했던 농기구가 바로 반달 돌칼이 있는데요. 반달 모양의 칼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렇게 끈을 매달고요. 여기에 이렇게 곡식을 통과시켜서 이파리 같은 걸 통과시켜서 마찰력에 의해서 자르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벼농사 모습을 기록해 놓은 조그만한 그 청동 조각이 있는데요. 그거 바로 농경문 청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뭐 그게 기억은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까는 신석기 시대에는 빗살무늬 토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가 등장을 합니다. 민무늬 토기니까 무늬가 없으니까 더 발달이 안 되고 다시 역행한 게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미송리에서 발견된 이렇게 미송리식 토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 보면 민무늬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손잡이를 달아서 조금 더 실용적으로 토기를 만들어서 사용했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지하 형태의 집이요. 이제는 위로 올라와서 살짝만 이렇게 파여져 있고 그 다음에 불을 사용하던 것도 약간 옆쪽으로 이렇게 빠지고 이런 형태로 집의 모양이 지금과 같은 지상 가옥화 지하 반지하 형태가 아니라 지상으로 올라오는 집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청동기를 바탕으로 해서 최초의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조선입니다. 선생님 조선이 아니라 고조선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원래 이름은 조선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새롭게 또 등장하는 나라가 있는데 위만조선이라고 또 있어요. 이거랑 조금 구별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고자를 붙여서 고조선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고조선과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조선은 청동기의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국가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업 시간에 우리나라에 지금 헌법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법이 있었는데요. 그 법이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조선이 만들어진 내용이 담겨져 있는 단군 이야기를 조금 분석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수업 시간에 만나는 걸로 할게요.